자, 이번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나머지 이 문화나 이쪽 부분 이야기를 할게요. 자, 위진남북조 시대는 3세기에서 6세기에 해당되는 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중국은요, 여기 뭐 장성이 성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성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유목민족이 살고 이 밑쪽에 농경민족이 삽니다. 우리가 이 유목민족들을 호족이라고 흔히 부르고 여기는 스스로를 한족이라고 불렀죠. 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중국은 뭘 말하냐면은 이 호족이 사는 중국은 중국이 아니에요. 이것만 중국이에요. 여기만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진시황이 여기에 이 만리장성 세우면서 스스로 자기 땅 영역을 딱 구획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중국의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다음에 한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3세기에서 6세기의 3세기에서 6세기의 위진남북조 시대는 바로 얘네들이 일로 내려왔어요. 일로 내려왔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 인구와 문화, 민족 간의 융합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이후에 또 새로 나타나는 전성기나 중국의 문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도 강이 하나 있다고 했죠.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강은 알아둡시다. 이렇게 가는 강 황허강, 그다음에 남쪽에 쭉 내려가는 여러 갈래로 내려가는 강, 장강, 창장강에서 요 지역을 우리는 이제 화북 지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화북 지역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요 남쪽 여기를 우리가 이제 강남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화북 지역의 자리를 잡은 왕조 북조, 강남 지역의 자리를 잡은 왕조 남조,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해봅시다. 자, 화북 지역의 자리를 잡은 북조는 기본적으로 이민족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 이민족이에요. 호족. 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은 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자기가 아주 강력한 군주, 왕이 황제가 되어 마땅한 인물 이런 것들을 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 어떤 조각이나 이런 걸 만들어도 건장하고 군인같이 뭐 강한 이미지의 이러한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북 지역의 북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불교예요. 자, 그래서 불교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 이 불교와 관련된 그 유적이 있죠. 유물 유적이 있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윈강하고 룽먼이라고 하는 동네 지명입니다. 룽먼, 윈강 여기에 엄청나게 큰 그 부처님 조각상이 있어요. 이 부처님 조각상의 모습을 보면은 뭐 그 좀 풍만하고 살찌고 여유로운 모습은 아니고 좀 힘있고 강해 보이는 이미지의 부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불교는 지배자 즉 황제 우리 쉽게 말하면 왕 이들을 부처와 동일시하게 되면서 그 신이죠. 현실에서 나타난 신이 바로 나다. 혼란한 시대에 지배자가 나일 수밖에 없고 내가 너네들을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이미지를 수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북조의 황제들은 불교를 지원해주고 그 불교의 이미지에서 황제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조를 중심으로 불교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건 꼭 북조만 아니라요. 남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조도 혼란기잖아요. 나라가 자꾸 바뀌면서 그래서 똑같이 남조에서도 황제들이 불교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강남에 있는 나라들 우리가 남조라고 부른다고 했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한족인데 얘네들의 지배층 어디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민족인 귀족들입니다. 자, 그래서 귀족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귀족 문화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둡시다. 귀족은 뭐 하나요? 어떻게 되면 귀족이 되죠? 귀족이 되는 방법은 타고나야 돼요. 본인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은 공부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죠. 귀족끼리 이야기가 통할 수준만큼 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 공부만 하고 놀진 않죠. 그쵸? 악기도 하나 할 줄 알고, 그쵸? 운동도 좀 하나쯤 할 줄 알고, 시도 좀 써보고, 뭐 이런 문화죠. 귀족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요. 귀족 밑에서 일하는 층들이 따로 존재해요. 이 귀족 밑에서 일하는 층들이 사라고 하는 이 층들이 나중에 되면은 새로운 지배층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 귀족들 타고난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이 타고남을 갖고 있는 이 귀족들이 그러한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면서 남조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귀족 문화 이렇게 부릅니다. 남조에서는 귀족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다 싫어요. 아유, 뭐 맨날 나라도 바뀌고 황제도 바뀌고 저기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산속에서 나나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그 현실에서 좀 떨어지려는 그러한 사상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 사상을 우리가 청담 사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담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청담은 기본적으로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좀 강하게 있어요. 아유, 현실 너무 싫어. 그냥 나 편하게 살래. 이런 현상이 좀 있고요. 요게 나중에 좀 되면은 뭐 산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친선이나 돼볼까? 뭐 이렇게 되면서 노장사상과 연결되고 노장사상을 연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노장사상과 청담사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이 도연명이라는 인물이고요. 도연명이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의 시가 귀걸에서라는 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상관없이 민간에서는 민간신앙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신앙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자, 이 민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뭐 태평도, 오두미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신선이 되고자 하는 무의자연을 강조했었던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도가 사상과 더해지게 되면서 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건 아니죠. 도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것을 더욱더 이제 강하게 자리 잡게 만듭니다. 도교는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고 토착 종교로서 이 불교는 인도에서 만든 건 알죠? 외래 종교인 불교에 대항해서 토착 종교인 도교가 이때 또 함께 크게 유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배층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거였고요. 도교는 이제 민간에서 피지배층 중심으로 쭉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